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 상장하는 위너스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폭락이 변수지만 쫄면 안 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위너스는 2월 24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전날인 2월 21일 금요일에는 상장이 없었고 다음 날인 2월 25일 화요일에는 LK캠의 상장과 현대바이오의 권리 매도가 있습니다. 전날 상장이 없었고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일정이기에 위너스의 상장 일정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위너스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실권은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도 모두 청약을 하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균등 배정 주의수는 1.44주였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례 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경쟁률이 매우 높았기에 2100주를 청약하신 분들이 소수점 0.6으로 간신히 546입 대상이 되었지만 한 주도 배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보다 100주가 높은 2200주 청약하신 분들도 모두 다 배정을 받을 수는 없었고 추첨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수점이 0.66인 2300주부터 안정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풀 청약 단위가 12.02로 주식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546깁을 시도하신 분들이 매우 많기에 나눠줄 주식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 라이브에는 최근 급증하는 기준에 맞춰 기준을 높여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는 공모가 8,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582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이전에 상장한 종목들과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SY스틸텍, MI큐브 솔루션보다는 조금 크고 호츠테크놀로지, 한싹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위너스는 수요 예측 당시 의무보유 합격 신청이 4.46%였고 의무보유 합격이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 합격 배정 비율은 15.18%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장일 유통 물량은 24.81%에서 21.99%로 조금 더 줄었습니다. 위너스의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21.99%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28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0.0%, 일반 청약자가 28.21%, 국내 기관이 59.69%, 해외 기관이 12.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관 비율이 12.1%로 조금 높은 편이지만 위너스는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위너스의 기존 주주는 위너스 지주 유한회사 단 한 곳입니다. 해당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금지되기에 위너스는 1년간 공모주주와 미래에셋증권 주식 일부만 거래 가능한 품절주입니다. 위너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평균보다 매우 작은 수준을 넘어 최근 상장된 종목 중 가장 작습니다. TD스팜, 파인메딕스, 벡트, 모티브링크, 인스피언, 위츠보다도 훨씬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위너스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는 상장일 확정된 공모가 8,5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4,000원, 하한가 60%는 5,1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의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너스는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상장인 미래에셋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너스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가 한 주보다 많았기에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정받으신 분들의 숫자가 미래에셋증권 규모에 비하면 절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상장일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너스 청약의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이었고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 비례청약하신 분들은 45.86%가 상승한 12,398원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 이후 상장한 종목들은 모두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ST, 동방메디컬, 오름테라퓨틱, 동국생명과학은 상장이 연이어 진행되는 일정이었음에도 모두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상장한 모티브링크도 매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초가 기준으로도 모두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을 하였고 고점 기준으로 최소 45% 이상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상장한 5개 종목의 평균 고점은 무려 94.7%나 됩니다. 게다가 위너스처럼 상장일 유통물량이 작은 종목들은 상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TDS팜은 상장일 상한가인 300%를 달성하였고 파인메딕스는 170%, 벡트는 172.82%, 모티브링크도 193.5%, 인스피언이 76.67%, 위츠도 272.66%였습니다. 적은 상장일 유통물량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이 인스피언의 76.67%입니다. 하지만 인스피언은 YJ링크와 동시상장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독 상장인 위너스는 참고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동시상장이었던 인스피언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최소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도 난이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상장한 위치는 상장일 약 6%밖에 오르지 못한 시초가를 기록하였지만 결국 고점 기준으로 272.66%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시초가가 낮다면 빠른 매도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위너스와 상장 유통물량이 제일 비슷했던 TD스팜의 경우 107.69%나 상승한 27,000원으로 시작을 하였고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시초가에서 거의 100% 상승한 39,000원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 조정되나 했지만 장 마감 직전인 3시 12분 상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상한가로 마감했던 TD스팜은 2일차 조금 더 오르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상장한 모티브링크도 193.5% 상승으로 1일차를 마무리했지만 2일차에도 무려 19.25%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상장일 주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최근인 모티브링크와 가장 비슷한 상장일 유통물량인 TD스팜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오랜만에 기준을 높여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낮으면 시초 매도가 최저점이 될 수 있으니 기준을 100% 이상으로 높여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모두 하락을 하며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상장일 종목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2년간의 상장일 종목 성적과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상관관계를 구해본 결과 공모주의 상장일 성적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변동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너스를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은 크게 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